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국제금융 소식과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번 주를 전망해보는 NSB통신, 알기 쉬운 주간 국제금융의 도남선입니다. 여수진입니다. 네,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니케이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주 발표한 성장 전략 발표가 알맹이가 없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통해 2015년 회계연도까지 기초 재정 적자를 2010년 회계연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 회계연도까지 흑자로 돌리겠다는 기존 정책 목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국제통화기금은 정부 부채 축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의 부재와 소비세 인상의 지연은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 위험을 증가시키고 재정 및 금융부문 안정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편 브라질은 채권의 한정에 현행 6%에 부과하던 금융거래세인 토빈세를 전격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빈세 폐지는 헤와라의 추가 절하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번 폐지로 잠재적 자금 유입액이 2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에는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두원입니다. 지난 주말 주식시장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 쇼크에서나 있음직한 그런 정도의 하락이었습니다. 코스피는 3.86%, 코스닥은 7.29%가 지난주 하락인데 사실 이 하락폭의 대부분은 지난주 금요일날 작성된 하루 하락으로 일주일 하락폭을 거의 만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약 6.5%, 상해 지수도 4% 가까이 하락해서 서유럽, 미국 쪽의 상승에 비해서 지난주 아시아 시장은 매우 암울했던 그런 시장으로 평가가 될 만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역시 JP모건에서 발표한 삼성전자의 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JP모건은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을 좀 좋지 않게 평가하면서 지금보다 좀 나빠질 것으로 평가하면서 목표치를 종전에 21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약 20만 원 정도 낮추어 잡았습니다. 이런 기업 분석 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집중됨으로 인해서 다른 여타 주식들도 하락이 점점 깊어져만 갔었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단일 종목만 거의 10만 원 가까운 9만 원 정도의 하락을 보였고 또 이 정도의 하락은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의 하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 외국인은 약 9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운 이런 매도를 보였고 외국인이 매도한 것은 국내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나누어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JP모건이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을 하향 전망한 그런 근거로는 갤럭시 S4의 매출이 하반기에 이르면 이를수록 좀 정체 또는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갤럭시 S4의 매출 정체 내지 하락이었기 때문에 갤럭시 S4의 여러 부품을 납품하는 코스닥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채권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장기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FRB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중지 또는 출구 전략 축소 이러한 의견이 지난주에 상당히 본물 터지듯이 많이 나왔던 그런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 연준 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전 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까지 나서서 현재 양적 완화는 불필요하고 지금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또 대표적인 시장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나 또 다른 채권에 강한 빌 그로스 같은 이런 전략가들도 현재 미국의 양적 완화는 득보단 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중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던 그런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흔들거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엔달러가 약 한
110엔 근처까지 갔다가 95엔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엔조 효과도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장기적인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일본 시장을 괴롭혔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베 총리는 하반기에 다시 대규모 성장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은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역시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유럽에서 발표한 복합 PMI나 또는 제조 PMI 지수 같은 경우도 1년 반 이상 기준치보다 아래쪽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올해 또는 내년에 대한 GDP 성장률이 계속 좋아 보일 거는 아니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전망이 유럽 쪽은 상당히 좀 많았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독일의 4월 산업 생산이 1.8%가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 폭은 최근 1년 중에 가장 높았던 그런 증가 폭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도 유로존의 부채 위기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부채 축소를 위한 긴축 정책은 그만두고 이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성장 정책으로 경제 운영의 축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유로존 전체는 이제 긴축으로부터 성장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럽 쪽은 그래도 아시아나 미국 쪽보다는 좀 덜 시끄럽고 조금은 좀 고무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역시 삼성전자의 JP 모건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국내외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JP 모건이 분석한 삼성전자는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약 7% 정도 하향 전망시킨 것입니다.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여기에 동조를 할 것인지 다른 의견을 낼 것인지 아마 이번 주에는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로 지나치게 쏠려 있었던 시장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반도체 또는 같은 제조업체라도 삼성전자의 주가의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종합주가지수가 결정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분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질적으로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국내의 분석 보고서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은 절대 매도 우위 속에서도 조선, 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회사들, 또 IT 회사들 이런 류의 이 회사들과 소재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매수 우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쏠림으로부터 좀 이탈하려는 이러한 이 원심력을 발휘할 것인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하락이 워낙 강하고 셌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거기에 대한 반등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긴 어떤 흐름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어떤 재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최대 관심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한 경제 이슈는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선물 옵션의 만기일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이번 주 만기와 연관돼서 이렇게 분석해보는 이런 분석 보고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스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는 다시 재개된 외국인 매도세와 미국의 출구 전략 조기 시행 우려로 휘청거렸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연기금과 보험이 코스피를 각각 1,400억 원과 800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증시 하락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증시에 영향을 줄 변수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출구 전략 우려가 우리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하반기 중 엔화 약세의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외국인 매도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